자, 이번에는 RNA-seq 데이터에서 이제 발현량을 이제 어떻게 재는지 그리고 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샘플의 이제 유전자 발현량을 비교하려면 각 샘플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샘플에 사용된 세포의 양이 같거나 그래야 되겠죠.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세포의 양을 직접 잴 수 없다고 보면 그 각 세포에서 이제 발현된 우리가 측정한 RNA 양이 이제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세포는 어떤 샘플은 일반적으로 RNA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 스파이크잉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을 RNA들을 미리 넣어서 그것들이 이제 양이 같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쉽지 않다고 보면 할 수 없이 각 샘플의 리드의 총합을 같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에 지금 매핑된 리드들의 총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토탈 리드 그 샘플에 있는 모든 RNA 리드의 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노멀라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숫자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 숫자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약 100만 정도를 이제 곱해줍니다. 그래서 좀 숫자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전자는 길이가 길고 어떤 유전자는 길이가 짧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길이가 긴 거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미 리드들이 많이 매핑될 것이고 짧은 건 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로도 또 나눠줍니다. 유전자의 길이로도.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되면 숫자가 또 작아지니까 그것도 인위적으로 한 1000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정규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를 이제 RPKM이라고 부릅니다. Reads per kilobase, 유전자 킬로베이스 per million mapped reads. 그러니까 총 RNA-seq 리드 매핑된 것 중에 그걸로 나눠주고 그거가 100만 개일 때 100만 개의 리드이고 그 유전자 길이가 100베이스 페어짜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그 유전자가 이제 발현됐겠느냐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규화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연구한 그 분석하고 있는 그 샘플에 싱글 핸드 리드들도 있고 페어드 핸드 리드가 공존한다면 어떤 유전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페어드 핸드가 매핑되는 유전자가 있고 또 싱글 핸드만 매핑되는 그런 유전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페어드 핸드는 이제 2번 카운트가 되겠죠. 반면에 싱글 핸드는 한 번만 카운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리드의 개수로 이거를 리드의 개수로 따지지 말고 DNA 프래그먼트의 개수, DNA 조각의 개수로 하자 이거죠. 싱글 핸드도 그러면 한 번만 카운트가 되고 또 페어드 핸드도 한 번만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리드가 아니고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그걸 FPKM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RNA-seq 데이터를 매핑하는 소프트웨어만큼 또 다양한 패키지도 있는데 가장 이제 심플한 방법은 이제 서브리드라는 이런 이제 RNA-seq을 이 얼라인먼트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이제 피처 카운트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그 방문을 하시면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앤 인스톨이 있죠. 여기 latest 버전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건 소스 버전이고요. 여기 이제 리눅스 버전이 있죠. 여러분이 리눅스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제 다운로드한 것을 풀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feature count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이제 컴파일된 형태로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명령어는 그 feature count라는 명령어의 프로그램에다가
"-p", "-a", 그다음에 여기 이제 GTF 파일을 주고요. 그다음에 "-o" 해서 이제 이거 이제 그 아웃풋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229 뭐 크로모좀 14의 탭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제 임의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갖고 있는 뱀 파일이 8개라고 했죠. 2번부터 9번까지 그 8개의 뱀 파일을 전부 다 한 번에 그 라이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대괄호 하고 끝에 숫자만 2에서 9로 차이가 나니까 2-9 대괄호 닫고 하면은 이제 8개 파일이 다 한 번에 어드레스가 되고, 이 파일들을 이 피처 카운트가 한 번에 이 GTF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엑선 정의에 따라서 엑선의 발현량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디폴트 값은 G인으로 썸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총 이제 14개 필드로 구성된 이 파일이 나오는데요. 그 파일에 첫 번째는 ID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파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라인을. 그러면 이제 앞에 주인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염색체 이름, 그 염색체의 그 스타트와 엔드, 유전자가 이 염색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고 플러스 방향에 매핑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85는 이 유전자가 몇 개의 엑선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엑선의 사이즈 길이의 합입니다. 1085가 이제 엑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0000가 8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8개 샘플에서 발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로가.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2254 베이스 페어짜리 엑선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데 하나의 엑선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발현량이 첫 번째 샘플에서는 3, 두 번째는 7, 세 번째 4, 5, 2, 5,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적은 숫자의 발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거 같으면은 CHR이 요걸 먼저 볼까요? 요런 거는 CHR 세마이콜론 CHR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앞에 거 두 개. 이거는 뭐냐면 엑손이 2개짜리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 엑손이 이제 시작하는 부위가 요거하고 요것이 되겠고요. 끝나는 부위가 요거하고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다 플러스 방향, 당연히 이제 방향 같겠죠, 엑손이. 그리고 그 이 2개 엑손의 합이 총 563 베이스 페어짜리다. 역시 이제 발현이 안 되고요. 요 위에 거는 3개의 엑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엑선의 총합은 149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 거는 이제 굉장히 엑선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엑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8개 엑선의 스타트 위치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엑선의 끝나는 위치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 합은 이제 734인데 발현은 전혀 안 되죠. 그럼 발현이 잘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36, 31, 45, 145 뭐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발현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8개의 샘플의 발현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샘플을 이제 앞에 8개의 샘플인데 총 4개의 샘플은 요 HNRNP-C를 siRNA로 넉다운 시킨 겁니다. 이 siRNA가 이제 그 스몰 인터페어런스 RNA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저 메신저 RNA에 달라붙어 가지고 더블 스트랜드 RNA가 돼서 그 RNA 더블 스트랜드 RNA가 이제 전부 이제 차핑이 돼 버리는 그런 잘 쪼개지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넉다운 시키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같은 유전자를 넉다운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siRNA를 사용했고, 각각을 이제
중복 실험을 했습니다. 반복 실험을 해서 총 이제 4개의 샘플은 1번부터 2번부터 2, 4, 5, 6 4개는 이제 넉다운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2, 3, 4, 5, 2, 3, 4, 5는 넉다운 샘플이고 6, 7, 8, 9 4개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8개 샘플의 이제 그 발현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발현 패턴이 어떤지 클러스터라는 프로그램과 트리뷰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소스 코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리눅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컴파일 하면 되겠습니다. 컴파일 해가지고 여기 컴파일 옵션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X 윈도우를 안 쓰고 하는 게 여러분 편릴 겁니다. 그리고 트리뷰, 자바 트리뷰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클러스터 돌리기 위해서는 이 위에 탭 파일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유전자 아이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에 것은 필요 없고요. 이 7번부터 14번 각 샘플의 발현량 그렇게 필요하고 이제 첫 번째 행에 있는 샤프로 시작하는 그 행은 이제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이 라인은 이제 필요 없고요. 요 gene id를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첫 번째 칼럼과 샘플 이름들이 써여 있는 7번부터 14번까지. 그래서 그 파일은 이제 저는 txt로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이 gene id,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샘플의 익스프레션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큰 것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샘플이 서로 유사한 샘플들끼리 열을 막 뒤섞어서 유사한 샘플들끼리 모으고 또 G는 아래 위로 행을 뒤섞어서 비슷한 유전자끼리 모으는 그런 작업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되겠습니다.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클러스터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소프트웨어 트리뷰를 써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지금 유전자들이 다 이쪽에 한 줄이 하나의 유전자가 되고요. 여기 한 열이 이제 하나의 샘플인데 위에 덴드로그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샘플들도 서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샘플로 이렇게 보이죠. 또 유전자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기 노랗게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긁으면 이제 그 부분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확대가 되는데 이걸 보니까 앞에 4개는 2, 3, 4, 5 이 siRNA로 넉다운 시킨 샘플이고요. 뒤에 이제 6, 7, 8, 9 4개는 컨트롤 샘플이죠. 컨트롤 샘플과 넉다운 샘플이 이렇게 서로 잘 클러스터링이 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 절반의 유전자들은 넉다운 샘플에서 넉다운이 발현량이 줄어들고 반면에 컨트롤에서는 이제 발현량이 늘어난 샘플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이제 발현이 늘어난 거고요. 녹색은 발현이 줄어든 겁니다. 그때 녹색이 진하면 또는 빨간색이 진하면 이제 그 양이 적은 거고 밝을수록 그 변화가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오죠. 마이너스 0.68. 근데 여기 까만 데가 마이너스 0.1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빨간 거는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데 밝을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요게 제일 밝아 보이네요. 숫자 0.77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빨간 것도 검을수록 숫자가 적다. 그래서 이쪽 녹색의 검은 거랑 빨간색 검은 거는 이제 까만 데서 제로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횡으로 녹색과 빨간색이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각 유전자마다 8개
샘플에서 8개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의 평균을 0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올라가고 어떤 것이 내려가는지가 서로 이제 밸런스가 맞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원래 발현량에 관계없이 상대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반대로 넉다운 샘플에서 발현이 올라가고 이 컨트롤 샘플에서는 상대적으로 내려간 그런 유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패턴이 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 RNA-seq 데이터 우리가 간단하게 클러스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넉다운 샘플과 또 컨트롤 샘플이 서로 클리어하게 서로 다른 그런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인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